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소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산주의 비밀과 특징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 소설은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동물농장은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인 1945년 8월 영국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7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는 이 책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동물농장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가지 버전으로도 출시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동물농장은 타임지 선정 세계 100대 영문소설, 뉴스위크 선정 100대 명저, BBC 선정 꼭 읽어야 할 책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웰이 쓴 두 편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는 모두 반유토피아 또는 반공산주의의 고전적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웰은 그의 필명이며 실제 이름은 에릭 블레어입니다. 1903년 인도에 태어난 오웰은 영국으로 건너와 자랐습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작가가 되기 전은 경찰, 가정교사, 서점 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사회 밑바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사회주의를 인정하며 좌파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탈린이 소련 공산당의 지도자가 된 후 내부 투쟁을 통해 잔혹하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소련이 폭력적인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이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반성을 시작하게 되었고 마침내 동물농장과 1984라는 두 권의 반독재, 반공산주의 고전적 소설을 쓰게 됩니다. 동물농장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전체주의 국가가 성립되는 과정과 독재자의 정치적 폭력성을 우화체로 묘사한 풍자소설로서 당시 스탈린이 집권하고 있는 소련의 시대적 상황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미국과 소련은 상호 동맹관계에서 영미 양국의 출판사들이 동물농장의 출판을 꺼려해서 전쟁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출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독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는 동물농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장에 각종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들을 착취하는 농장주에게 반항하다가 어느 날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스스로 농장을 관리합니다. 혁명을 주도한 돼지 무리는 자신들의 영리함을 활용하여 농장의 새 주인이 되었고 다양한 수단과 거짓말을 통해 단계적으로 농장을 하나의 소형 공산주의 독재사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오웰은 한 무리 돼지를 공산주의 집단으로 설정하고 그 집단 가운데서 지도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돼지가 탐욕스럽고 교활하며 먹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른 것을 즐기는 점을 정확하게 풍자했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 관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인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공산주의 독재와 폭정을 어떻게 묘사했고 어떤 점을 비판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작가는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공산주의의 9가지 비밀을 동물농장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오늘은 우선 4가지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아름다운 비전을 약속하는 기만 전술로 사람들을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시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처음 내세울 때 계급을 타파하고 착취를 없애며 이 세계를 사람마다 평등한 인간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이런 구호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동물농장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농장에는 최고참인 메이저 영감이라는 돼지가 있었습니다. 그 돼지는 죽기 전에 모든 동물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아름다운 꿈을 말합니다. 이 꿈에 의하면 모든 동물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인류가 동물의 아름다운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영감은 그들에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지 적이다.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를 가진 자는 모두 우리의 친구다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잉글랜드의 짐승들이라는 노래까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메이지 영감이 말한 위대한 꿈과 교리 그리고 노래는 공산당과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거짓 통치로 사람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공산정권이나 사회주의 정권이 주로 사용하는 통치 수단은 바로 기만입니다. 생산에 비유하자면 기만은 원가가 가장 낮습니다. 공산당은 도덕적 한계나 양심이 없기 때문에 각종 거짓말로 선량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작가는 동물농장에서 이 점을 여러 차례 부각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메이지 영감이 동물들에게 인류를 적이라고 알려주자 동물들은 농장주를 쫓아버린 후 처음에는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나폴레옹은 돈을 벌고 다른 물자와 교환하기 위해 다른 농장의 인간들과 다양한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지 지도자인 나폴레옹은 생산한 결과물을 동물들이 똑같이 나누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대지 지도자들이 식량을 모두 약탈해 가기 때문에 자신들의 식량 배급은 점점 줄어들고 노동시간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한편 대지 지도자들은 선전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 돼지 한 마리를 자주 앞세웠습니다. 이는 마치 중공의 중앙선전부와 유사합니다. 어린 돼지는 긴 생산 보고서를 한 장씩 읽으면서 각종 식량 생산량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예전에 비해 풍작이라 더 살기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식량을 돼지 지도자들에게 강탈당해 다른 동물들은 오히려 갈수록 적게 먹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기억을 세뇌시켜 어제는 옳았던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된다는 점입니다. 공산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하면 그때마다 이전에 했던 말을 뒤집고 수정하여 어제의 옳은 것이 오늘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역사를 고치고 관련 증거들을 없애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심지어 기억까지 고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점을 동물농장에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폭력혁명을 일으켜 주인을 쫓아내고 농장 벽에 7가지 규정을 써붙였습니다. 이를 7계명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리고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등입니다. 이 규정을 반드시 모든 동물들이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지 지도자들이 규정을 어기면 그때마다 벽에 붙어있는 7계명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하나씩 수정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가 인간들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농가로 이사하고 침대 위에 잠을 잔 경우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는 계율을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시트를 깔고 자면 안 된다로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수정되었습니다. 이후 대지 지도자들의 계율 위반이 갈수록 많아지자 결국 7계명은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단 하나의 계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대지의 지위는 다른 동물보다 더 높다는 하나만 남게 된 셈이죠.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들이 하는 것이 마치 공산당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공산당도 처음에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혁명을 일으켰지만 정작 정권을 탈취한 후 그들 자신을 집권계층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정권을 혁명 동지자들에게 돌려주기 싫은 나머지 중국인은 자질이 너무 떨어져
민주주의가 적합하지 않다. 한 무리의 엘리트가 정권을 장악해야 국가에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과거에 했던 말을 뒤집고 새로운 거짓말로 사람들을 세뇌하고 사람들의 기억을 고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내부 투쟁과 학살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이용한 공포 분위기 조성은 전 세계 공산당이 가장 잘하는 통치 도구로 흔히 정권 장악 초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 무리 사람들을 다시 살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당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무조건 지시를 따르게 했습니다. 동물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벽에 걸어놓은 최초 7계명에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들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폭력혁명으로 인간을 쫓아낸 이후 대지 지도자들 사이에 내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고 나폴레옹은 개 9마리를 풀어 자신의 정적인 스노볼에게 달려들게 하자 놀란 스노볼은 그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공고히 한 나폴레옹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없애기 위해 개 부대를 앞세워 많은 동물들을 무려 죽였고 동물들은 무서워서 감히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의 가장 전형적인 살인을 통해 권력과 지위를 공고화하는 수단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